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영양요법 전문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자, 영양요법이란 온통, 보감, 4가지 원리에 의해서 영양의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온이라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 그리고 통은 혈관계, 신경계, 림프순환계, 이 순환계를 열어주는 것. 그리고 보는 항산화 영양소를 가득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에 그 영양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온통보감 4가지 원리 중에서 마지막 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예요. 감이라는 것은 뺄 감, 이 감자를 썼는데요. 즉 감이라는 것은 비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비워냄으로써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잠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멋있는 어떤 장식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놓기 이전에 비워내야 된다. 막 버리는 걸 잘해야 집이 깨끗해진대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옷도 10년 전, 20년 전 거 막 그대로 입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집이 정리가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몸에서 무엇을 비워내야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비움과 가장 유사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바로 해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 몸을 잘 비워낸다는 것은 해독을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독극물을 먹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해독한다는 거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해독한다 했을 때 그 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독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독극물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독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떤 건강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또는 해를 줄 수 있는 어떤 모든 요인들, 이것을 독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에서 생겨나는 독소도 있을 건데요. 이 독소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독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로서는 어떤 유독성 물질들, 즉 동물이라든지 식물에 이렇게 독이 들어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동차 없는, 또 공장 매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잖아요. 공장 매연이라든지 자동차 매연,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독소에 해당할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먹는 모든 음식물들, 특히 뭐 과자라든지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들에는 그런 화학 첨가물이라든지 색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또 방부제도 들어있고, 이런 첨가물들이 또한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외독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찬 음식을 먹잖아요. 그것도 독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항온동물이고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찬 음식들을 먹으면 그것 또한 우리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외독소로서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그 튀긴 음식이 특히 고기를 튀긴다든지 어떤 탄수화물을 튀긴다든지 이런 튀긴 요리들은 그 자체가 당독소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당독소들은 들어가서 세포에 부착해서 혈관을, 염증을 일으키고 그 모세혈관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외독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효소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말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효소가 없는 음식, 그 다음에 찬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소가 유입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외독소 이야기고요. 내독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음식물을 먹다 보면
그걸 완전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소화하고 분해해서 내 몸에서 흡수하고 내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노폐물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독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사 과정 속에서 뭐 어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담음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그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생겨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독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독소가 있죠. 이 단백질 찌꺼기 물질인데요. 그냥 장내에 머물러 있다가 이것이 우리가 대변과 함께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이것들이 이제 장간막을 타고 들어가서 이 단백질 찌꺼기 물질들이 뇌에 쌓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질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 찌꺼기도 이제 독소가 되는 거예요. 자, 좀 구분이 됐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실질적으로 독성이 있는 것들 아니면 내 몸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외독소가 있고 내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독소들 이런 것들이 있다. 외독소와 내독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해독요법이라는 것은 이 외독소와 내독소가 내 몸을 최대한 괴롭히지 않게 잘 배출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해독요법이겠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워낼 건지, 근데 그 비움이라는 것이 뭐 이게 체움과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비움과 체움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그 독소들 또는 내장 지방 또는 이제 혈관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잘 배출해서 영양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것 이것을 해독요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독이란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해독이란 말과 가장 유사한 말은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토파지가 무엇이냐? 오토파지라는 것은 스스로 잡아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기능을 다 하고도 계속해서 죽지 않고 남아있다면 우리 몸의 세포수가 무한히 증가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생명을 다했으면 그건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고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수명을 다한 어떤 소기관이라든지 이 세포가 이제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내 몸에서 스스로 청소하는 그런 과정 이것을 오토파지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1학년 생물 시간에 혹시 그 리소좀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단백질 찌꺼기 물질을 처리하는 장소로서 그 리소좀을 배웠을 텐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발견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더라고요. 1976년도인가 이때쯤 발견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016년 그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님이 이제 그 세포 내에 손상된 소기관이나 노폐물을 그 세포가 스스로 잡아먹는 이 오토파지 과정을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그냥 리소좀에서 해결한다 여기까지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잡아먹는 그런 전 과정 그리고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는지 이것을 발견을 해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이렇게 받게 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 몸에서 기능을 다한 이치 죽어야 될 세포를 내 몸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 이것이 오토파지라고 했는데 이 오토파지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 기능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어서 없어져야 될 그런 단백질 찌꺼기 물질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세포에 쌓이게 되면 세포가 변성을 일으키면서 암이 되기도 하고요. 자, 암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부터 암세포 이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수명을 다한 세포가 죽어서 없어지질 않고 그게 변형이 되어서 기능은 하지 못하면서 무한 번식하는 게 그게 암세포라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죽어서 없어져야 될 오토파지를 일으켜야 될 세포인데 그것이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죽어서 없어져야 될 세포가 축적이 되면서 세포를 변성을 일으켜서 암세포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뇌로 이동해서 이제 대뇌에 쌓이게 되면 어떤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 파킨슨과 같은 그런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게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의외로 답이 쉬운 곳에 있어요. 적당히 굶주리면 오토파지가 일어나면서 우리 몸의 그 찌꺼기 물질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열량소가 덜 들어오고 적당히 굶주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전이 발동을 하거든요. 이때에 내 몸에 있는 어떤 노폐물들, 찌꺼기, 내장지방 이런 것들을 먼저 태워서 에너지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찌꺼기 물질들이 잘 사용하게 하려면 적당히 굶주려야 한다.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이미 지금 내가 먹어서 갖다 쓰기 쉬운 영양소가 있는데 굳이 쌓여있는 노폐물들, 그 찌꺼기 물질들을 갖다가 태워서 써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량소를 너무 과잉되게 우리가 섭취를 하면 그 찌꺼기 물질들을 태워서 소각해서 없앨 그런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양 과잉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영양 과잉이 아니라 열량 과잉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량소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영양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영양소는 더 넘치게 넣어 주어야 그것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열량을 대신할 수 있는 열량을 대신해서 찌꺼기 물질을 태울 수 있도록 열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해독이라는 말은 오토파지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해독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비움이라는 것은 해독이다. 또 해독은 오토파지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해독이라는 것은 항산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해독을 항산화, 오토파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럼 해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자, 효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조효소가 중요하고 필수당이 중요하고 파이토케미칼이 중요하다. 이상하다.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내 몸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영양을 가득 부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효소, 조효소, 필수당,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그 중에서도 그 필수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비움과 채움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꼭 필요한 항산화 영양소들을 가득 채워줌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올바른 비움이 시작된다. 이제 이런 견해인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엔 제가 필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해독의 4요소 중에서 그 효소와 조효소가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의 그 몸에는 늘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활성산소가 세포들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어떤 우리 기관들을 망가뜨리고 이러는데요. 그 활성산소를 잘 없앨 수 있어야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가 무엇이 있느냐 그랬을 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SOD라고 해서 이 과산화물을 제거해주는 효소가 있고요. 카탈라제,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이렇게 3가지 효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소하면 그냥 소화효소라든지 이렇게 흔히 아는 효소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항산화 과정에서 그 작용하는 이 3가지 요소가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크게 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효소들이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구리나 아연, 망간 이런 그 미네랄이죠. 이런 성분이 충분해야 SOD나 카탈라제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셀레늄이 충분해야 글루타치온이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분이 충분해야 또 카탈라제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즉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어떤 구리, 아연, 망간, 셀레늄, 철분 이런 그 미네랄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타민이나 어떤 미네랄은 조효소로서 작용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 이온들이 붙어야지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금속 효소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효소와 그 이제 미네랄로서의 어떤 조효소 이것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SOD가 작동하는 걸 한번 볼게요. SOD랑 어떤 금속 이온이 붙어서 이것이 O2- 즉 활성산소죠. 이것을 그냥 산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SOD가 그 활성산소 O2-랑 수소랑 합쳐지면서 이제 물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 염증이 생길 일도 없겠고 그러면 암세포들이 생길 일도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 몸에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황산화 효소들 그리고 이 항산화 효소를 도와줄 수 있는 미네랄 이런 측면에서 이런 해독작용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효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효소로서의 어떤 미네랄이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필수당이 중요하고 그리고 식물에서 유래하는 파이토케미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건데요. 자, 파이토케미칼은 이제 다음으로 넘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효소라든지 조효소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몸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그 제품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자, 비엔체 황금이라는 제품인데요. 황금변을 보는 것이 이렇게 황금만큼이나 귀중한 일이다 해서 이제 한의사분들과 함께 이제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비엔체 황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는 어떤 원리들이 담아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개 이제 대변과 관련한 제품, 대변을 시원하게 본다? 그러면 이제 차전자피를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차전자피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차전자피에는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함께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량을 이렇게 늘려주고 그리고 장운동을 촉진해서 이렇게 대변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 기능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차전자피를 사용하긴 하되 이것을 20% 미만으로 이렇게 내리고요. 그거보다는 식이섬유는 식이섬유인데 또 다른 그 장 건강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들을 다량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리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 귀리 식이섬유에는 이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 있어서 어떤 콜레스테롤을 개선한다든지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든지 이런 기능도 같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리 식이섬유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귀리 식이섬유라는 것은 이게 그 식이섬유 5g 정도가 귀리쌀 한 20kg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귀리 식이섬유 사용했고요. 그리고 와송이나 케비진 이런 것들이 그 장벽에 있는 염증을 예방해주는 또는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염증을 개선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장이 안 좋다 그러면 유산균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유산균보다 어찌 보면 훨씬 강력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피더스균이에요. 그래서 사람 유래 비피더스균, 동물 유래 비피더스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피더스균을 이제 3가지 이상 이렇게 넣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치 유산균을 같이 활용을 했어요. 이제 김치 유산균은 유산균 중에서도 캡슐을 씌우지 않아도 그 위산으로부터 버텨내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피더스균과 김치 유산균을 넣어서 이것이 그러면 장에 가면 어떤 유익을 주냐? 유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젖산이에요. 그래서 이 젖산이라는 게 근육에 쌓이면 굉장히 피로물질로 작용해서 우리가 막 피곤하지만 이게 장내에 가서 이 젖산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유해물질들을 없애는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을 먹으면 이 장내에서 젖산과 젖산보다 조금 더 강력한 초산균을 만들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그리고 어떤 천연 항생 물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장면역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단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든지
저기 메밀 해조류 요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각종 식이섬유와 그리고 효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보태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에서 어떤 센서 세포라는 것이 작동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센서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이 있어야 센서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제 장 운동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뭐 이 제품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떤 원리를 설명을 드린 건데요. 해독을 한다라는 것은, 즉 독소를 내보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오토파지다. 즉 자가포식이다. 우리 몸에서 그 다 수명을 다하고 남은 그 단백질 찌꺼기 물질들을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독을 또 다른 말로 항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항산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는 효소와 조효소 그리고 필수당 파이토케미칼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통보감 네 가지 원리가 잘 가동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오늘 감에 대해서 즉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